예,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4%대 갭 하락이 나온 뒤에 시장은 일단 일시적으로 숨 고르며 시장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온 뒤에 오랜만에 양봉으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발 AI 투자 심리가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 이 갭을 모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도 여전히 변곡 구간으로서 중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 나스닥은 0.67% 상승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0.88% 상승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503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비슷하게 0.88% 갭 상승 출발 후 아침에 갭을 메운 뒤 하루 종일 올라오며 2.56% 상승한 풀량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발사가 27일 새벽 12시 55분 자정을 좀 넘긴 시간부터 발사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PC는 원래 오늘이었으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밀렸죠. 12월 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새벽 4시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지금 페드워치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 8시 기준으로 현재 동결 16%, 인하 84% 정도로 꽤나 많이 인하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11월 25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좀 다소 또 높아졌죠. 근데 좀 장기물로 내년도 6월과 12월 이런 쪽으로 좀 12월물이었나? 12월물 쪽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11월 26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월물에서 630콜, 청산을 포함한 600콜, 570콜, 555콜, 555풋, 527.5풋, 50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2월물은 500풋, 청산을 포함한 490풋, 청산을 포함한 460풋, 447.5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3월물은 620콜, 50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5월물은 500풋, 480풋 등에서 거래됐고 6월물은 660콜, 575콜, 500콜, 청산을 포함한 47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 9월물은 550콜 등에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좀 많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2월물에서는 650콜, 450콜, 650풋, 450풋, 430풋, 300풋 등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물이 다양하게 골고루 거래가 된 편입니다. 내일 그래서 금액이 좀 얼마나 커질지 궁금하고요.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으로 다뤘던 내용과 파생반 정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초반의 갭 상승 이후에 분봉으로 놓고 볼게요. 장 초반에 이렇게 갭 상승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여기서 크게 따라오지 않는 프리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51이라는 주요 저항대를 이제 의식하면서 시장은 외국인 선물 안 따라오고 저항대 있으니까 일단 숏 포지션으로 먼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시가봉을 이탈하며 바로 좀 떨어지면서 오늘 생긴 갭을 빠르게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화생방 텔레그램에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롱보다는 숏을 대기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여기 갭을 커버하는 것부터 생각을 한다. 다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이 개선돼서 올라왔는데 이 초반에는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이 계속 방해가 됐고 SK 하이닉스가 전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엔비디아처럼 혼자서 나홀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전약 후강으로 끌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도 전약 후강으로 이어진 점 거의 나스닥을 본떠다 놓은 압축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더뎠기 때문에 좀 둔하게 진행이 되기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옵션에 프리가 좀 빠지기도 했고요. 정리하자면 이후 외국인 선물 매수세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 개인 현물 매도가 꾸준히 늘어나며 원웨이성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중간중간 위클리 콜옵션 개인 매수 물량과 SK 하이닉스의 방해를 받으며 시간을 끌며 더디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개인
콜 매수, 위클리 콜과 월물인데 위클리가 우선이었죠. 상승 종목도 전체적으로 많고 상승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도 위 조건이 풀려야 힘을 받게 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헤맸죠. 헤매다가 그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돌파 후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계속되었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계속되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위 조건이 일부 해소가 되니까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저항, 파생반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555.5 부근이 되자, 자, 제가 요거는 이미 8시 41분 그리고 42분경에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먼저 555.5가 요 정도 자리가 되죠. 여기서 일단 쭉 그어서 이쯤 올라오니까 시장의 힘이 좀 약해집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매도 압력이 생기니까 좀 밀리다가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계속 강했죠. 보시다시피 오늘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메인 수급들이, 위클리 옵션도 개인 콜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콜 차트 보면은, 자, 위클리 개인 콜 차트 보면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계속 돌파 힘이, 여기서 상승 힘이 생긴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걸린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저항을 바로 뚫고 가면 뚫고 갈수록 힘이 더 센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돌파한 자리는 향후에 지지받는 자리가 되면서 종가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555.5 부근이 되자 상승 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후 돌파가 나오고 나서 오후에는 해당 자리 부근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풀량봉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날 때, 장 마치고 끝날 때 항상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매매일지를 보면서 이제 복기를 하죠. 그 복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의 트레이딩 포인트는, 자, 여기 롱이 아니라 여기서 기준 깰 때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쇼 포지션, 여기 기준 잡고 쇼 포지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갭 메우는 데서 청산과 V턴의 스위칭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여기서는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돌파 자리서부터 555.5 라인까지는 이렇게 롱으로 스윙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벤 하단, 그리고 볼벤 하단 타는 지점, 그리고 그 자리가 지지받는 지점으로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죠. 이 이후부터는 어차피 숏은 없었습니다. 수급에 숏이 없잖아요. 개인 위클리 콜 줄어들고 월물 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속 올라오고 외국인 선물 계속 올라오는, 하루 종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일 트레이딩만큼은 숏이 아침에 스타트할 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롱을 잘 공략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면 오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날이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저라면 마무리를 그냥 여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외국인 선물이 여기서 슬쩍 이제 꺾일 준비를 할 타이밍이 이때였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올라갔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슈팅을 보이는 바람에 더 올라갔죠. 그러나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간대가 지금 2시 반인데 2시 25분 정도였는데 외국인 선물이 이제 꺾일 조짐이 나오니까 차라리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마무리하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복귀도 하고 매매일지도 쓰고 하는 시간으로 가야지, 끝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더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먹을 공간 대비 시간과 이런 걸 고려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크다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축소되어 힘을 빼는 듯 했으나 막판 프로그램 매수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며 풀량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후반부 15시 12분 이후에는 오버나잇을 목적으로 한 콜옵션 왕개미의 물량이 약 20억 가까이, 자,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개인들의 특히나 이제 왕개미 중심으로 이런 매수세가 오버나잇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약 20억 정도 가까이 580 콜옵션과 577.5 월물 콜옵션에 나눠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당국이 거론했던 1470원에서 1480원 저항 자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에 하락 출발한 후에 오후장까지 다시 회복하며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환율로 인한 수급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이 거론했던 1,410원, 1,400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1,410원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440원은 이제 매물대 체크 계속 봤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돌파하고 안착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1,470, 80원이 되니까 이제 그 자리를 지금 사수하려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1,500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상태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해서 방어하고 있는 상태죠. 일봉상 시장을 살려두는 정도로 마감했지만 아직 11월 20일과 자 일봉으로 이제 봐야겠죠. 아직 11월 20일과 21일 사이에 갭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해서 안정적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이후 시장이 다시 10월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삼성전자가 10만원대를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과 차트와 수급이 꼬인 SK하이닉스가 11월 20일과 21일 사이에 갭을 강한 양봉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자면 자, 이런 상태, 이게 통합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생긴 갭을 빨리 양봉으로 커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근데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연은 잠시 후에 또 선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심으로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개인 현물 매도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개인들은 예수금이 단기적으로 많이 생겼고, 개인들은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가는 것을 봤기에 오늘 매도에서 생긴 예수금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보다는 더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 하락이 나오면 개인들의 현물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 흐름에 대해 내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연속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하게 됩니다. 최근 1개월간 SK하이닉스 선물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선물 거래대금을 앞섰는데요. 자, 자료를 보면 이렇게 현재 이게 1개월간 SK하이닉스의 선물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더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수급이 몰리면서 역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은 매도 차익 거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하이닉스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밑에서 샀던 것을 매도를 많이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한 달간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8,325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누적으로. 만약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물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이미 매수했던 SK하이닉스의 선물을 충분히 매도하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이 선물 8천억대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충분히 매도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선물 가격이 낮아지겠죠. 선물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 그러면서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는데, 자, 선물에서 현물을 뺀 이 베이시스가, 선물이 낮아지면 베이시스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딨죠? 자, 어디까지? 여기 낮아지게 되는데, 낮아지면서 선물 현물 차이인 베이시스가 축소되는데,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되는 현물을 프로그램이 매도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현물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주가를 또 연쇄적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차트 구조상 빠르게 장대 양봉을 되돌려 갭을 메워놓지 못하면 언제든지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방어 라인은 오늘 가까스로 아침에 지켜낸 5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늘 저점이 50만 1,000원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그램 물량이 쏟아내기
전에 뭔가 이런 관리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뭐 12월물이 다가와도 물론 선물 매도 청산을 외국인들이 하지 않고 1월물로 롤오버를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이 얼마나 선물을 매도할지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그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만기 5거래일부터 롤오버를 얼마나 진행하는지 추적 관찰하며 상황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워낙 차트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수급이 현재 개인들이 관심도도 높고 해가지고 왠지 여기서부터 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요즘 시총도 뭐 삼성전자하고 큰 차이도 많이 옛날만큼 차이가 안 나고 해가지고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 변동성도 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달려주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기도 했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이클 버리가 25일에 발표하기로 한 숏포지션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시장이 관심을 보인 만큼의 내용이 아니었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 그게 맞는 건지 애매한 상황으로 결국 자기 홍보 목적일 가능성에 구글발 AI 투심 회복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마이클 버리의 개인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에 시장은 당분간 AI 버블이다 혹은 아니다 초점을 맞춘 충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외 선물 나스닥 포지션상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조금 더 이렇게 일부 증권사의 데이터상 표본이죠. 표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표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72% 현재 70% 정도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런 점도 아직은 나스닥이 확실하게 조정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중요하게 판단했던, 중요하게 봤던, 자 여기 빗각 있죠. 여기서 한번 막혔고, 여기서 한번 막혔고, 여기서 한번 막혔던 빗각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이 나와줘야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풀리고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여기서 막히는지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게 며칠 내에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뭐 오늘만 해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는 또 이제 휴장일도 있으니까 뭐 이 오늘 아니면 다음 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일부 오늘은 3컷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정혜원 방에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장중에 계속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또 네이버 카페도 구독자 전용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먼저 8시 45분 개장, 프리장 개장할 때죠. 야간 선물 종가와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하고 첫 시가봉을 밀고 있습니다. 기준봉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자, 선물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돌려놓고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분봉이 내려왔는데 이게 기준봉 역할을 하는지 보자. 그럼 기준봉을 이탈할 때 숏 포지션이 되겠고, 시가 이탈 첫 번째, 볼벤 상단 이탈할 때 두 번째, 시가봉 하단 이탈할 때 세 번째 숏 포지션의 기회가 있었죠. 항상 기준봉을 잡으면 기준봉을 현저하게 돌파하는 경우 커트를 잡아야 되고요. 8시 46분과 47분 내용은 프리장 때 롱을 잡지 않아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첫 분봉은 외국인이 116계약 매수를 한 번 찍은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밀어붙이는 매수세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550에서 551 부근, 특히 551 부근은 이렇게 매물대 체크되는, 계속 체크되는 자리죠. 이게 이 자리가 전일 그 역방향으로, 자 여기였죠. 자, 그 자리가 전일 점심시간 때쯤 해가지고 역V턴 나왔던 요 상방 휩소 국면에 딱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동이 아침에 걸렸던 겁니다. 그 자리를
이제 건드리고 있는데 함부로 롱을 보기보다는 숏 포지션을 준비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그 돌파로 이제 보면서 풀어가야겠죠. 환율은 1470원에서 1480선 중요 저항대에서 외환당국의 대응이 나오면서 오늘 달러 선물 기준 1463원까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하이닉스의 힘이 약해진 만큼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10월에 비해 둔화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8시 58분에는 하이닉스의 차트 배열은 위험한 상황으로 양봉이 강하게 들어서지 않으면 하락 공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올라오긴 했으나 미약한 상태였죠. 9시 1분 본장 시작하면서 9시 봉으로 첫 분봉으로 8시 45분 시가봉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는 51만원에 이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갭을 메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9시 4분에 레드라인에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은 우선 갭을 메우고 빗각 교차되는 지점까지 열어두면서 봐야겠죠. 그게 어디예요? 자, 빗각 여기가 먼저 준비된 빗각이었고요. 이거는 다시 후반부에 라인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완성된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갭을 메우는 자리 여기와 여기 빗각 라인을 살펴보자. 거기서 찍고 터닝했죠. 거기까지 열어두면서 숏포지션의 익절 포인트가 오늘 잡혔던 겁니다. 물론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자리까지 체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월화수 3일째 위클리 콜옵션 매수 중인 개인이었는데요. 오후장에는 매도로 좀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채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넘어갔고요. 9시 9분에는 오늘 생긴 갭을 모두 커버했었고 9시 9분에 SK하이닉스는 50만원을 위협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9시 10분 어제 미국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7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의 역할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다른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SK하이닉스가 유독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종목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독 약했던 거죠. 뭐 오후에는 찌라시에 의한 롯데그룹, 롯데지주와 롯데 칠성이나 롯데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약세가 오늘 아침부터 두드러졌던 거죠. 물론 회복을 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9시 12분에는 오늘 생긴 갭을 딱 커버하고 일단 반등 반응을 보이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나 개인 위클리 콜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춤주춤 거리고 있다. 한 방에 쭉쭉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단 재면서 위클리 콜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었고요. 계속 상승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그럼 시도는 계속되면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거를 이때 10시 10분경에 돌파를 했던 거고요. 외국인 선물이 그러면서 2천억 돌파를 했고요. 9시 15분에 그리고 9시 16분에는 기술적으로도 아직 깨진 것 없고 자, 깨진 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죠. SK하이닉스와 개인 콜옵션만 제외하면 수급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늘 상승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제가 이걸 보기에 뭐 깬 것도 없고 뭐 현저하게 깬 것도 없고 지키고 있고 딱 SK하이닉스와 개인 콜옵션 위클리와 월물의 문제만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해결되면은 오늘 올라오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무난하게 전반적인 종목군들 상승세 있었고요. 9시 16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오늘 이 SK하이닉스와 개인 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나머지 얘가 변화하면 상승이구나. 오늘 숏을 보면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5%대까지 올라왔던 거니까 9시 시가봉 테스트 구간 9시 20분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9시 20분 위치를 보면요. 여기였죠. 다시 시가봉 테스트 구간에 직면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막히고 밑에 지지를 받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봉 체크한 거 올려드렸고 9시 28분에는 코스피 200 종목 중 상승 종목이 175개인 상태. 오늘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좋은 상태였고요. SK하이닉스가 관건이다. 두 번째 컷은 이렇게
자, 오늘 오전은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뭐 더 많은데요.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오전은 저 한 컷만 했고요.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걸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파생반 분들은 직접 파생반 글을 보면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오후 1시 47분에는 돌파했던 1차 저항 라인, 아까 어디라고요? 555.5 라인으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게 여기였죠. 자, 여기 돌파했던 555.5 1차 저항 라인은 일단 지지 역할을 하면서 볼벤 하단, 이 블루 라인 볼벤 하단과 만나서 찍고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1시 52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무려 9천억을 돌파했고요. 이는 환매수 중심이었고, 1시 53분에는 오늘 수급 자체는 하방이 없죠. 문제는 내일과 금요일, 특히 금요일인데 아직 시원하게 넘어간 수준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잠시 축소하는 흐름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원하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깬 것도 아니니까 바톤은 목요일 금요일로 또 넘어간 거죠. 2시 9분 나스닥 분봉 상승과 함께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고, 당일 수급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시 반, 3시, 3시 20분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물 오늘 매수 물량을 축소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2시 16분에 말씀드렸는데 2시 25분 정도부터 딱 외국인 선물이 그때부터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물은 축소됐어도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땡겼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핑크 지수 자체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물만 2시 20분, 2시 정도 좀 넘어가니까 이렇게 축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어제 고가는 558.4였는데 그 자리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안착되고 갔죠. 2시 24분에는 11월 4일 고가부터 11월 21일 저가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38.2%는 563.3으로 결국 중요한 563에서 565자리, 이거 리뷰 영상에서 많이 잡아드렸던 자리죠. 거기와 겹치게 됩니다. 4%대 갭 떨어지기 전날인 11월 20일 저가도 그 안에 564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2시 25분에는 외국인 하루 마무리 물량이 이제 추정되는데 선물 고감에도 이렇게 쓱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언급드렸던 거고요. 2시 26분에 그 물량 자체는 아직 세지 않으나 시간상 첫 시도를 하고 있다. 첫 시도 후에 쭉 내려왔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4천억 선에서 6천억대까지 쭉 땡기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올라왔죠. 그래서 2시 반에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컷입니다. 후반부 2시 46분에 적어드린 글이죠. 개인은 대체적으로 올라온 위클리 콜 옵션 중에 등가인 557.5를 포함해서 아래로는 분할 청산 익절을 진행 중이었고요. 560 위로는 대체적으로 홀딩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위클리 콜 옵션은 오후장에 살려주는 만큼 반대로 오늘 들어온 위클리 풋 옵션 손실이 잡히면서 그대로 상쇄 처리가 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 58분에는 프로그램 포함 현물 수급은 끝까지 확장되면서도 외국인 선물은 2시 25분 정도부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술적 하방 이후 꾸준히 상방 수급이 확정된 날입니다. 중간에 저항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주춤거리며 옵션의 프리를 빼는 시간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3시 19분에는 오늘 종가는 투신이 선물 매수하는 만큼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줄이긴 했죠. 금투가 선물 매도를 늘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투신이 오늘 루틴대로 하려면 원래 선물을 5, 6천억 이상, 5, 7천억 이상 선물 매수를 마감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투신은 1700억 선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밑에다가 적어드렸는데 먼저 그거부터 보고 올까요? 자, 그 말은 밑에 오늘 투신은 의외의 선택을 했는데요. 장중 흐름을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투신이 현물을 잘 따라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종가로 간극을 맞출 물량이 크지 않아도 됐던 거죠. 선물로 마지막에 조율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매수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 외국인 선물은 매수가 많이 축소되어 2천억대까지 내려왔는데 종가로는 3천억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려서 개인 코스피 현물이 매도 2조 원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3시 24분에는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개인 현물 매도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예수금이 많이 생겼고 요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더 살 거라는 거 좀 전에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왕개미 성향, 비슷한 성향을 지닌 왕개미 콜옵션이 종가 부근에 약간 매수로 들어오는 거 580 월물콜, 577.5 월물콜로 들어왔다. 예, 체크 표기해드렸고요. 그거 위에 적어드렸던 거고요. 그
그 다음에 3시 31분에는 종가 부근에 프로그램이 더 적극적으로 땡기며 비차익 매수 6천억 선까지 올라오면서 대형 주연물 땡겨서 지수 종가 고가 만들기를 시연했다 라는 거 적어드렸고요. 볼벤 상단 라인 타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반 텔레그램 오늘은 3컷 정도만 살펴봤고요. 전체 다 하려면은 막 7, 8컷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더 많이 나오겠죠. 글만 봐도. 자, 그래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자리 적용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618, 599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585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언급하고요. 자, 563에서 565 진짜 중요하죠. 내일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11월 21일에 갭으로 깨진 다음에 밑에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단계에 속해 있고요. 550과 551자리는 11월 25일 갭으로 돌파 후 지지받다가 이탈된 뒤에 11월 26일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해놓은 상태죠. 다시 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자리인데 내일과 모레 해가지고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지 아니면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힘의 방향이죠. 534에서 36, 526, 520에서 22, 500에서 502 그 밑으로는 다시 필요할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30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에서 3,168억 매수,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을 누적으로 갖고 있고요. 9월 만기 이후에 약 4조 3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6,500억 정도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9천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5.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936억 원에 매수를 했고 중기 추세 비각은 여전히 상승세로 지금 월봉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래로 1,410원과 1,440원 저항대는 돌파해서 안착되어 있고 1,470원에서 80원 상단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장 또는 신규 계약 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500원짜리 뚫리면 그 다음에 그것 뚫리면 2009년 기록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1.03% 하락한 33.06으로 마감했고요. 자, 이제 쌍고점으로 떨어지는 건지 이제 옵션에 파워가 좀 줄어들면서 옵션에 12월물에 엄청나게 붙었던 프리가 하루에 3, 4포인트 평균씩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9.75% 정도가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편의상 선물 지금 베이시스가 0.38인데 편의상 그냥 선물로 그냥 적당히 놓으면요. 밴드 현재부터 22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밴드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설정해보면 위로는 615 자, 요 정도 되겠고요. 615 아래로는 50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변동성 밴드 22거래일 동안 잡히게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움직임이 약하고 변동성 밴드 이 변동성 지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 더 그게 좁혀질 뿐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 이걸 계속 당분간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22언더로 떨어질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목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